잘못된 동작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 발목 관절에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박PT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무릎 통증, 이 무릎 통증과 관련된 런지 동작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할게요. 요새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이런 고객님들, 이런 환자분들도 병원을 찾고 계세요.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폴라리스 센터, 요가, 크로스핏 또는 야외 러닝 이런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몸에 맞지 않는 옷들을 입고 어떨 때는 조금 과한 퍼포먼스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휴식 없이 장시간 오버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동작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 발목 관절에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 관절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과 발목 관절, 그리고 허리,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런지 동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런지 동작을 함에 있어서는 무릎이 주된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항상 고관절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고관절이란 어떤 것인지 가볍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시죠. 자, 여기 우리 레토님을 보면은 여기 펠비스, 골반이 있고요. 골반 아래 보시면 인체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넙다리 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넙다리 뼈 안쪽을 보시면 동그란 넙다리 뼈 머리가 있고요. 이 넙다리 뼈 머리를 감싸고 있는 이 관절와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와와 이 넙다리 뼈 머리, 이 두 가지의 구조물을 우리는 고관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런지 동작에서는 이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보통 고관절은 볼의 소켓 조인트로서 이렇게 굽힘, 편, 벌림, 모음, 외회전, 내회전 이러한 동작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야 되는 구조물입니다. 오케이. 이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선행되지 않고 우리가 스쿼트나 런지 등의 동작들을 하다 보면 허리에서의 안정성 부재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발목 관절의 움직임 저하로 인해서 또한 무릎 관절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디테일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보통 이 무릎 관절 앞쪽과 뒤쪽 그리고 바깥쪽, 안쪽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부분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런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초보자분들이죠, 넙다리 뼈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체는 이 넙다리 뼈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은 이제 세 가지의 그룹근으로 나뉘죠. 넙다리 두갈래근과 그리고 반막양근, 반건양근이라는 근육.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서 보면 이 대퇴부 앞쪽에는 우리가 넙다리 내갈래근이라고 해서 이 대퇴직근, 그리고 외측관근, 내측관근, 중간관근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네 가지 근육이 구성이 되고요. 뒤쪽에는 세 가지 그룹근이 구성이 되네요. 그만큼 우리 무릎 관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근은, 이 근육의 그룹근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런지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조금 중요시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팁을 전달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et's go. 자,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등의 동작을 할 때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 고관절의 움직임 저하 또는 허리 관절에서의 안정성 저하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고관절을 잘 움직여주면 되고요. 허리는 안정성을 잘 확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릎 통증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런지 동작을 할 때 이 무릎 관절에서 데미지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 패턴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런지를 하죠. 잘 하세요. 앉을 때는. 앉죠? 근데
보통 이 무릎뼈 중심선에서 내가 체중을 이렇게 세울 때 무릎뼈 중심선에서 벌써 얘가 안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내 중심선은 여기 있는데 무릎은 벌써 안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고관절의 찝힘, 그로 인해서 이 고관절과 연계되는 이 근육들로 인해서 그리고 힘줄 등으로 인해서 이 무릎 관절에서의 통증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무릎 관절의 중심축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고관절과 이 무릎 관절의 전략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무릎 관절에서 조금 데미지를 계속 누적시키는 분들의 일어날 때 패턴을 보면 보통 이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약간 뒤쪽으로 발가락으로 약간 미는 느낌,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런지 동작 끝 지점에서 갔을 때 이 고관절의 움직임 저하로 인해서 허리가 이렇게 말리죠. 말렸다가 올라가는 분들. 다시 런지 동작을 할 때 허리가 말렸다가 올라가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무릎뼈가 이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벗어나는 역할. 이렇게, 이런 느낌. 다시 이런 느낌. 벌써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 런지 자세 하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제낄 수 있고요. 세 번째 가죠. 내려가죠. 허리 이렇게, 허리 이렇게, 골반 말리고, 이러한 느낌의 이런 잘못된 움직임 패턴 등으로 인해서 이 무릎에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런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동작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프로포즈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프로포즈 자세. 우리가 런지 동작을 할 때 주로 나와야 되는 동작은 이 고관절에서 힙 힌지입니다. 이런 동작. 그렇죠? 이런 동작.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 허리 안정성이 이렇게 견고히 고정된 상태에서 고관절에서의 움직임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포즈 자세를 만드시고 한번 이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이렇게. 어떤 분은 엉덩이가 빠지면서 허리가 이렇게 굽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은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지점이 벗어나면 바로 허리가 이렇게 굽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가동성의 저하나 아니면 고관절에서의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이게 잘 안 된다.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이 고관절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가볼게요. 저는 우선 이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 저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프로포즈 자세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자, 무릎선 자세를 먼저 만들어 보고요. 첫 번째로 톡 튀어나온 이 골반, 배꼽 아래 톡 튀어나온 뼈를 찾으세요. 양쪽에. 뼈를 찾으셨나요? 오케이. 뼈를 찾았으면 이렇게 속골 라인을 한번 이렇게 인지를 한번 하시고요. 자, 우리는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왼손으로 이 속골 라인을 이렇게 칼날에 세워서 가볍게 이렇게 대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프로포즈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손날로 고관절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손날 세워서 다시 한번 배꼽 옆에 뼈 튀어나온 곳 안쪽에 이제 서해부 있죠? 속골 라인. 이 속골 라인 바로 근처에 이 고관절이 이제 접혀지는 부분에 손날을 갖다 대시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프로포즈 자세. 자, 한 손이 남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오른손은 가볍게 엉덩이 아래쪽에 대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요 손날로 요 고관절이 살짝 이렇게 아래쪽으로 꾹 누른다는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옆에서 볼게요. 내 오른손은 엉덩이 밑에 있고, 그렇죠?
내 손날은 고관절 안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손날로 내 고관절을 살짝 민다는 느낌. 약간 스무스하게 민다는 느낌을 주시고요. 내 엉덩이는 내 손바닥을 가볍게 민다는 느낌. 내 손바닥은 엉덩이를 민다는 느낌. 이 상호 보완적인 그런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본인의 이 허리가 굽지 않는 선까지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허리는 지금 중립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굽거나 과하게 젖혀지지 않았죠. 중립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고관절의 움직임만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올라갈 때 똑같아요. 올라갈 때는 내 손바닥으로 엉덩이 밀고 엉덩이는 내 손바닥 밀면서 천천히 그대로 서보세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반대쪽. 손날이 지금 고관절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엉덩이는 내 손바닥 밀고 손바닥은 엉덩이 밀면서 허리가 굽지 않는 선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호흡을 내면서 한번 가보세요. 올라올 때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그대로 한번. 잘하셨어요. 이게 되면은 왼쪽도 한번 평가를 똑같이 해보시고요. 똑같이 왼쪽도 이번에 오른쪽 손으로 내 배꼽과 밑에 튀어나온 뼈 있죠? 뼈 아래쪽에 이 서해부에 속은 라인에 손가락 이렇게 대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즈 자세 만들고 한 손은 엉덩이 뒤쪽에 대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의 고관절도 살짝 밀면서 이쪽으로 약간 스무스하게 압박을 하면서 그대로 고관절의 움직임만 한번 느껴보세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발가락이 떨어지거나 허리가 굽으면 안 되는 거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시고요. 다시 한번 손 날로 고관절 살포시 밀고 발바닥 견고하게 고정했죠. 엉덩이는 내 손바닥 밀고 손바닥은 내 엉덩이 밀면서 가볍게 내려와 주죠. 이렇게 하면서 우선은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한번 첫 번째로 고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운동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Let's go. 자, 우리가 런지 동작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근육이 중둔근이란 근육입니다. 여러 가지 근육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둔근이란 근육이 하는 역할이 이 골반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SNS나 유튜브 상으로 굉장히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런지 동작, 이 한발 지지에 대한 그런 동작이 수행이 될 때 이 중둔근이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 둔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오른쪽 발바닥으로 지지를 하고 왼쪽 바닥은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잖아요. 발가락만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 발로 지지를 한 상태에서 이 중둔근의 약화가 있게 되면 골반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슈엔데른버그 사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둔근의 오른쪽 중둔근의 약화가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상태에서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겠지만 골반은 벌써 떨어진 상태에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대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불균형이. 올라올 때도 뭔가 다른 근육들, 우리가 원치 않는 근육들의 조절 등이 필요하면서 그러한 근육들의 불균형이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내가 왼쪽 둔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거다라고 해서 왼쪽을 지지면으로 세팅을 하고 오른쪽 발가락을 지면에 걸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왼쪽 중둔근에 약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심점을 잡고 서 있을 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골반은 떨어지면서 내려가죠. 그러면서 무릎은 안쪽으로 가면서 또한 무릎의 통증, 골반의 통증, 허리의 통증, 연쇄적인 통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둔근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 런지 동작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걷게 되면은 발바닥이 바닥에 붙는 그러한 단계가 100%라고 하면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기간이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는 상태에서부터 이 중둔근이 굉장히
딱 견고하게 이런 역할을 해줘야 이 골반의 대칭이 잘 형성이 되어서 우리는 아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반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렇죠? 런지를 잘하고 싶은데 중둔근은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런지 동작을 시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중둔근에 대한 트레이닝을 가볍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다. 런지 운동을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중둔근 훈련을 같이 한번 해보죠. 뭐 많은 환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오른쪽 중둔근에 대한 훈련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서볼게요. 일단 11자로 한번 쓰셔서요. 벽에 가깝게 이렇게 기대 주세요. 내 어깨선이 벽에 붙을 때까지. 오케이. 다들 따라해 보셨나요? 그 상태에서 왼손은 이 손등을 벽에 같이 한번 붙여주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오른쪽 중둔근을 훈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왼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줍니다. 다시 오른쪽 발바닥을 가볍게 고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 골반을 살짝 잡아서 아래쪽으로 꾹 눌러서 이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세팅이 되셨으면 손가락 펴서 벽에 밀착 되셨죠?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60도에서 70도 정도까지만. 오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으로 이 엉덩이 뒤쪽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벌써부터 중둔근이 어느 정도는 사용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은 느낌이 굉장히 미비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 지금 팔이 벽에 딱 붙어 있잖아요. 손등과 팔꿈치 그리고 내 왼쪽 어깨가 벽에 붙어 있는데 팔꿈치를 벽에 밀면서 아래쪽으로 내린다는 느낌을 한번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밖으로 미는 것보다는 살짝 아래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쭉 끌어내린다는 느낌, 그 느낌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눌러놓고 자, 왼발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손이 있네요. 오른손으로 가볍게 내 무릎,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딱 걸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내 손바닥을 미는 느낌, 내 손바닥은 허벅지 안쪽을 미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굴곡근들이 사용이 되고 여기는 이제 펴는 근육들. 한마디로 이 중둔근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같이 가보죠. 다시 한번. 다리 11자 만들고 어깨가 벽에 붙을 때까지 딱 고정. 괜찮네요. 자, 오른쪽 발바닥 고정했으면 왼쪽 무릎은 70도 정도 올려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왼손으로 손등 벽에 단단히 고정했으면 팔꿈치 약간 벽을 밀면서 내 겨드랑이 쪽으로 끌어내리는 힘.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 상태에서 남은 손 있죠? 오른손으로 손바닥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 대고 내 왼쪽 허벅지는 내 손바닥 미는 힘, 상호, 보완적인 힘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키 커지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 재는 거 있죠? 신체 검사할 때 키 재는 느낌. 최대한 쭉 몸통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허벅지 밀고 손바닥 밀고 오른쪽 발바닥 바닥에 꾹 누르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릴렉스. 괜찮죠? 느껴지시나요? 이때도 중요한 게 몸통이 골반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려면 얘가 견고하게 딱 벽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손등, 팔꿈치, 어깨까지.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왼쪽 무릎 살짝 들었으면 손바닥으로 무릎 밀고, 자, 허벅지는 내 손바닥 밀고, 자, 키 커지고, 자,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팔꿈치는 겨드랑이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상상하세요. 자, 오른쪽 발바닥 바닥으로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좋아요. 이렇게 중둔근을 단일적으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나서 얘를 이제 고정점으로 두고 런지를 할 때 골반의 안정성이 딱 잡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좋은 움직임이 발생할 거예요. 오케이? 이 두 번째 단계까지 한번 우리가 12에서 15회 정도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으로 이 무릎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런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측의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동작을 보여드릴 거고 폼롤러를 사용할 겁니다.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은 이 테이블이나 의자 또는 침대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제가 옆으로 돌아서 자세를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랜드마크를 찾아야 돼요. 자, 우선 배꼽을 찾으시고요. 배꼽 아래쪽, 바지주머니 쪽으로 내려가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죠. 그렇죠? 이 뼈 바로 아래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실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엄지손가락이 이 뼈 바로 아래쪽에 걸치도록. 그럼 반대쪽 이 네 가지의 손가락은 내 손가락은 이렇게 엉덩이 뒤쪽을 감싸겠죠. 그래서 고관절을 가볍게 감싸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도와주려는 용도로 이렇게 잡았어요. 오케이. 자,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오른쪽 발바닥을 이렇게 지지면으로 만들 거고요. 왼쪽 발가락은 가볍게 런지할 때처럼 발가락을 걸어주겠죠. 자,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이용할 거예요. 이제 옆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런지할 때랑 똑같습니다. 포지션은 발바닥, 발가락 걸었으면 아까 우리 손가락 만들었죠. 그립, 고관절 가볍게 압박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폼롤러를 왼 손바닥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첫 번째로 내 몸을 가볍게 앞으로 이렇게 몸이 가볍게 앞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오른쪽 발바닥의 체중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발가락을 최대한 펴서 발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무릎선은 이 배꼽을 기준으로 약간 사선으로 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이 고관절이 안전합니다. 자, 그립을 다시 한번 고관절 쪽에 걸고 그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몸을 숙일 거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이 폼롤러를 이용한 이유는 이 왼쪽 손바닥으로는 폼롤러를 이제부터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누르는 힘을 줄 거예요. 누르면서 내 몸 쪽으로 당겨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발바닥은 바닥을 누르고 천천히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 그러면은 왼쪽 등, 왼쪽에 있는 등 부분과 이 오른쪽 둔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옆으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자세랑 똑같습니다. 오른쪽 발바닥에 고정하고 왼쪽 발가락들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 왼 손바닥은 폼롤러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른손, 그쵸? 그립을 잡아서 고관절 안쪽에 이렇게 압박을 가볍게 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폼롤러를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내 몸은 살짝 앞으로 이동하는 거. 자, 발바닥 누르고 왼쪽 손바닥 누르면서 천천히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폼롤러를 조금 더 멀리 놓을게요. 자, 손바닥 누르고 발바닥 누르면서 살짝 천천히 다시 가볼게요. 발바닥 누르면서 내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 이렇게 왼손은 누르고 오른쪽 발바닥도 지면을 누르는 힘을 주면 오른쪽 고관절에 약간의 편해짐과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근육들의 사용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발바닥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오른쪽 허벅지에다 체중을 살짝 싣는다는 느낌으로 자, 왼손바닥 같이 눌러주면서 앞으로 이동. 팔꿈치가 굽혀줘도 되는데 그냥 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원위치. 키 커진다는 느낌.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내 오른손으로 고관절 가볍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압박하고 천천히 앞으로 몸을 숙여주죠. 왼쪽 손바닥은 폼롤러 누르고 있고요. 다시 가볼게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이 동작이 먼저 진행이 되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보폭을 조금 더 줄일게요. 우리가 이제는 체중을 세워서 완전하게 이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포지션은 폼롤러는 똑같이 왼손으로 고정, 바닥으로 누르는 느낌. 오른쪽 손가락 그립 잡으셨죠? 고관절에 살짝 걸어주시고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발바닥 최대한 펼쳐주고 지면에 눌러주시고요.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자세 만듭니다. 자, 무릎은 항상 배꼽보다 살짝 바깥쪽에 위치해 있겠죠.
그 상태에서 코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발바닥 바닥에 왼쪽 손바닥 폼롤러 누르면서 체중 앞으로 실었죠.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내려와 보세요. 똑같이 잘하셨어요. 엉덩이 느껴지시나요? 무릎 통증 괜찮아요? 오케이, 통증이 없는 선에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왼쪽 손바닥 누르고 키 커지고, 그렇죠. 오른쪽 발바닥 누르고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체중 살짝 이동하면서, 자, 그대로 발바닥 힘, 손바닥 힘, 오른쪽 둔부 느끼고 천천히 다시 원위치. 오케이. 무릎이 아니라 우리는 고관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그대로 손바닥 누르고 발바닥 누르고 천천히 엉덩이 활용,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교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 단계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오케이, 런지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아까랑 똑같이 우선은 고정된 자세에서 런지를 하시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뒤쪽으로 하시는 게, 이 백워드 런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고관절 사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리를 11자로 만드시고요. 오른손은 아까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앞쪽으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다리 11자 만드시고요. 폼롤러는 가볍게 내 왼쪽 발가락 기준으로 약간 사선에 그대로 위치시켜 줍니다. 그 상태에서 키 커지기. 자, 준비되셨으면 오른쪽 발바닥에 체중을 살짝 실으세요. 우선. 그렇죠. 체중이 한 7대3 정도로 분배가 되셨으면 왼발을 천천히 그대로 뒤로 뺍니다. 그렇죠. 왼쪽 손바닥 누르고 있죠? 그대로 내 고관절 범위에 맞게끔 설정해서 그대로 앉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일어나시면 돼요. 자, 들이마시고 그대로 오른쪽 발바닥 이용해서 오른쪽 둔부 근육들 활용. 앉으셨죠? 그대로 손바닥 그리고 체중 살짝 앞으로 똑같이 실으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오케이,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11자로 쓰셨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손가락으로 고관절의 움직임 살짝 도와주시고요. 그 상태. 자, 왼쪽 발바닥 뒤로 빠지겠죠? 그대로 손으로 계속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손바닥 밀면서 가능한 범위. 그렇죠. 그 상태. 발바닥 다시 누르고 내려왔던 그대로 체중 살짝 싣고 왼쪽 손바닥 누르면서 이 느낌 다시 자연스럽게 반복. 다시 들이마시고 버티고 고관절 사용.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께 이 런지나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단계별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만 팁만 조금 이렇게 쏙쏙 빼내서 적용해 보시면 이 무릎 통증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좋은 무릎의 움직임, 좋은 고관절의 움직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